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커피 한 잔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차냐고요? 이거 천마차입니다. 천마차. 근데 이거 어제 먹던 그 이 나무 젓갈짝 뻘건 거 묻은 거 그걸로다가 그냥 딱 타먹으니까 맛이 확실히 좋아요. 에이? 더럽다고요? 뭐 내가 먹던 건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확실히 커피도 그렇고 뭐 차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어제 먹던 그 뻘건 거 묻은 그걸로다 이렇게 고춧가루도 묻고 그런 게 그걸로 타먹으니까 확실히 맛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래서 티스푼으로 타지 말고 꼭 그 나무 스푼으로 타먹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맛이 확실히 좋아. 너 진짜 내 입에 들어가는데 뭐 어때요? 오늘 이제 뭐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냐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걸 물어보니까 백내장 수술 이제 뭐 무슨 치질 수술 무슨 뭐 이빨 빼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이야기 뭐 진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불편하면 해야지 어떡할 거야. 에이? 우리 몸의 모든 수술은 이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습니다. 후유증을 남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이 맞아지면 후유증이 없는데 그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은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불편한 한쪽 국소적인 수술만 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나이 들면 뿌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요. 그 원인이 뭔지는 생각지도 안 하고 노안이라고 생각해. 그럼 다 똑같이 다 그래야지. 다 백내장 와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백내장 수술 뒤에 거의 다 쫓아오는 게 있어요. 안구건조증이야. 이게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어요. 눈이 뻑뻑해 수술하고 나서. 눈이 뻑뻑하고 뭔가 불편해. 또 하나는 심하면 이게 시력이 흔들려요. 진동을 느낀다 이 말이야. 눈알이 흔들려. 또 없던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있던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 이 말이야. 이게 백내장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기도 하고 이 백내장 수술 후에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인 중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잘 됐다 안 됐다는 안구 건조증 유무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가장 흔한 수술 중에 하나다. 다빈도 수술 1위, 연간 수술 건수가 제일 많은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보험이 안 됐었는데 뭐 몇 해 전부터 보험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갔다가 그냥 백내장 수술하고 오는 그런 어리석은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 후유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10% 적은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집도위에 따라서 10명 중에 1명 또는 5명까지 후유증으로 안구 건조증 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자 수가 많으면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럼 후유증이 생길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쉬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수술 후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백내장 수술은 다 아시겠지만 각막을 절제하고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낸 뒤에 인공 수정체로 기립가이 하는 수술이에요. 이때 이 기립가이 하는 이 과정에서 각막 표면이 불규칙해지거나
우둘두둘하거나 또 흰자 위의 상피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흰자 위의 상피 부분에 점액질이 분비되는 안구 건조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가 손상이 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 그리고 누워서 수술할 때 그 쐬는 현미경의 강한 불빛이 눈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건양의대 김한과병원 각막센터의 황비연 전문의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뿐만도 아니에요. 가천대 길병원 안과 김동인 교수는 이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각막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또 그 얘기입니다. 강도 높은 현미경의 빛 그 자체로 광독성을 띌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백내장 수술 후에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술 후에 관리를 해서 안약을 처방해요. 그런데 거기에 소량의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방부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 처방을 하죠. 소량의 방부제가 들어있는 이 안약을 처방하는데 이 소량의 방부제가 각막 표면을 나쁘게 한다.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또 세수를 못하죠. 세안을 못하다 보니까 요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 마이봄샘이죠. 거기에 기름샘 분비가 줄어들어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보통 1개월 또는 3개월 후면 정상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넘게 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 나이 먹으면 대체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데 나이 먹으면 그러자라도 눈이 침침하고 안구 건조증 때문에 뻐걱뻐걱한데 거기다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안구 건조증을 더 부추기면 더 불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는 백내장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후유증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에 앞서서 안구 건조증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점검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한 결과 또 이게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고 나서 백내장 수술해야 돼. 수술하면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이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뭐 다양한 안약 전부 다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그래서 이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부터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 수술 전에 이걸 치료하고 나서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과 그냥 관계없이 그냥 수술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김동인 교수가. 그래서 2021년도 백내장 환자 105명 수술자를 대상으로 안구 건조증 적극 치료한 사람들과 그냥 관계없이 이렇게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안구 건조증을 백내장 수술 전에 이렇게 치료를 한 사람의 경우가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 도수 예측 정확성이 그냥 안구 건조증 관계없이 그냥 수술한 사람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지고. 아시겠어요? 부작용, 후유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백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 수술 전에 반드시 안구 건조증부터 치료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여기 앞가에 있던 눈이 뻑뻑하고 불편감이 생기고 시력이 흔들리는 경우 없던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있던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를 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안구 건조증은 간이 관여하고 백내장은
콩팥이 관이에요. 그래서 눈에 관련된 것은 어쨌든 신장과 간이 관여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혈액순환 장애의 결과 백내장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은 우리 몸에서 외부로 노출된 장기입니다. 그죠?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뇌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에요. 그리고 외부로 노출된 장기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져요.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그 생명활동 중에 하나가 여기는 모세혈관을 아주 촘촘하게 깔았어요. 우리 보일러 추우면 촘촘하게 깔듯이 모세혈관을 촘촘하게 깔았어요. 그것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푹 잠을 자는 게 가장 좋아요. 보일러를 뜨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체온이 가장 빨리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눈 기능, 시력이 어두워지는 게 제일 먼저 장기가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백내장이 있다면 이건 신장과 간이 관여되어 있고 정상 체온이 낮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고 추운 데 너무 노출돼도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혈관이 오그라들면서 백내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건조하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 이건 신장이 관여돼요. 신장. 아시겠어요? 수분은 신장, 안구 건조증 자체는 간이 관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분 방출과 마른 이런 현상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혈액순환 장애, 눈물샘에서 눈물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뇌는 콩팥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 눈은 간이 관여해요. 이건 어디 있냐? 발에 붙어 있어요. 경락상으로. 아시겠어요? 자, 경락상으로 이 눈에 관련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장기들은 방광, 그 다음에 위장, 담낭 세 개 경락이 요 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요게 공교롭게도 신장, 방광, 그죠? 그 다음에 간장, 담낭, 그 다음에 비위장, 이게 전부 어디에 있냐? 그게 발에서 시작되는 음경락들이에요. 그래서 간장, 담낭, 비위장, 신장, 방광 이 6개 장기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는 백내장을 수술해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간장, 담낭, 비위장, 신장, 방광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발에 붙어 있어.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백내장 오는 사람, 안구 건조증인 사람, 녹내장 오는 사람 전부 다 발이 냉골이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상병하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꼭대기에 있는 병은 발을, 아시겠어요? 하치, 아래에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장, 담낭, 비위장, 신장, 방광은 저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꼭대기의 문제는 저 아래에서 원인을 찾고 치료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간장, 담낭, 비위장, 신장, 방광은 어떻게 고치냐 이게. 그건 음식으로밖에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밖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음식 식이요법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신장과 요 간장은 스트레스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위장은 뭐냐 이게. 비위장은 악이유식.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스트레스 관여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식, 생채식, 발효 음식을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갖고 발을 따뜻하게 맨발로 걷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런 건 놔두고 여기 백내장, 이 각막 이거 걷어내고 수정책 그것만 길까지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이요법, 이 자연식을 통한 몸속에 맑은 혈액순환이 생산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식습관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식, 생채식, 그 다음에 발효 음식 이런 음식을 통해서 몸 안에 혈전 최소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런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수술만 했다 해서는 결국 후유증만 남기는, 오히려 더 불편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식이요법으로 맑은 눈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화이팅!